오늘은 나쁜 선거를 소개하고 반면 교사로 삼으려 했는데 그보다 좋은 선거 하나를 더 소개한 다음에 임원 선거에 대한 종결판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170여 년 앞서 시작한 독일의 라이프하이젠 근구에서는 임원 선거 제도에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임원들이 임기가 한꺼번에 끝나서 모두를 일시에 다시 뽑는 게 아니라 매년 일부만 퇴임하고 그만큼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가 20명이고 임기가 4년이라면 매년 5명씩 퇴임하고 5명을 다시 뽑아서 4년이면 1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사회의 연속성이랄까 전통은 계속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항시 새로 들어온 신임 임원들로 인해서 변혁과 개혁의 기대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통과 개혁의 조화로움 속에서 근고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응용해서 우리는 더 좋은 대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부 이사를 교체해대 이사회에서 그해 이사들의 활동 목표를 정한 다음에 실적 부진한 4분의 1 이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사들이 각각 관할 구역을 맡게 하고 그 구역 내에 저축, 대출, 공제사업 등의 실적을 비롯해서 이사회의 참여도, 회원들의 금고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들도 명의만의 임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고 발전에 이바지하는 열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국의 공제 실적이 탁월한 어느 근고를 보니 이사들의 공제 실적을 그래프로 그려서 벽에 게시하며 선의의 경쟁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회의 합의에 의한 방안이었으며 직원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임원 선거에 관하여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MF 사태 직후에 국회를 방문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석과 차 한잔을 나누며 환담하던 중에 모 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새마을금고의 의견은 어떠냐고 제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답을 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들이 반장을 뽑는데 그들이 진행하는 것이 어설프고 못마땅하다고 선생님들이 나서서 해주면 되겠느냐고, 아니면 잘 하도록 지도해 줘야 되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제시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자율 자치의 원칙인데 이에 위반되는 것이다. 자기네 임원도 스스로 뽑지 못하는 단체가 무슨 협동조합이냐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쁜 선거 사례는 접어두고 앞서 소개드린 좋은 선거 방법을 종합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전국 총회에서 연령의 한도를 정할 수는 있다. 둘째, 각 근고는 경영 실적을 자체 감사와 외부 감사 또는 중앙회 검증을 받아서 중앙회에 제출하고, 중앙회는 이를 취합해서 시도별로 각 근고의 순위를 공시함으로써 모든 근고 회원들이 소속 근고의 우열을 알고 총회와 선거에 임하도록 한다. 셋째, 임원은 매년 일부를 교체하되 전년도 실적이 부진한 임원은 교체한다. 이 경우의 실적은 전국 총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근고별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들이 모여서 추천하는 자 및 그 밖에 출마하는 자를 총회에서 선거한다. 전임 이사장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의 지도자, 즉 이장, 동장, 개발위원장, 새마을 지도자 등 관청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자들이 함께 추진위원이 된다. 다섯째,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선거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스스로 관리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민주 역량을 키워간다. 어떻습니까? 정관이나 법을 바꿔서라도 해봄직한 임원 선출 방법이 아닌지요. 이렇게 되면 임원 선거로 인한 그 많던 갈등은 사라지고 새마을금고는 이름 그대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금고총회에 초청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달려가서 금고를 축복하고 임원들께 찬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